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 송담대학교 비서교육학과 한두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비서학과에 오면은 어떤 과목이 제일 걱정되나요? 비서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회계 과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비서라고 하면은 회계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회계라는 것이 기업의 전체적인 활동을 화폐 단위로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는 기업의 전체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 성과를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 지식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비서학과에 오는 학생들이 회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든지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가 왜 어려울까요? 회계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용어가 복잡하고 숫자가 두렵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그런 회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어렵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핵심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계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왜 회계를 배워야 되지? 회계가 뭐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런 의문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커지는 겁니다.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이 기본이 무엇이냐, 왜 배우는가 하는 그 기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회계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잘하는 방법이다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용어가 어렵잖아요. 다른 것들도 그런 전문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힘든데 그런 용어가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어는 그 용어에 친숙해지는 용어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뭐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분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에 친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수학은 아닌데 숫자가 많이 나오죠. 왜? 기업의 상태, 기업의 성과 이런 부분을 돈이라는 화폐 단위라는 그런 숫자로 파악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 어려운 뭐 계산은 아닌데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에 대해서 괜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를 잘하려면 숫자와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와 친해지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회계가 무엇일까요? 회계라는 거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무정보? 재무정보라는 말 자체가 또 어렵죠? 재무정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무정보란 거는 돈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 관련된 정보, 돈의 측면에서 바라본 정보, 돈의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는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큼 좋은지는 뭐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성과 측면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그 성과죠. 그게 성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태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상태가 얼마큼 좋은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라는 거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파악하는데 재무 정보란 거는 재무 성과와 재무 상태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고 성과라는 거는 어떻게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었는지 사업을 잘했는지 어떻게 뭘 가져갈 수 있죠?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회계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회계 그러면 이익이라고 회계 이퀄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 이익이죠. 이익은 뭔가요? 이익은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들어간 거 비용을 뺀 게 바로 이익입니다. 남은 거죠. 내가 장사해가지고 뭐 10억을 벌었는데 원가나 그 비용이 8억이 들었다. 그러면 2억이 남죠? 2억이 바로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성과는 이익 가지고 파악하는데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합니다.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벌어들인 거를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요것 자체도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수익이라는 거. 벌어들인 돈을 수익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들어간 돈을 비용이라 부릅니다. 이 수익, 비용, 이익
이익은 수입 빼기 비용. 이런 공식이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재무 성과, 그 돈 측면에서 얼마큼 잘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 재무 상태는 돈 측면에서 얼마큼 좋은지, 즉 돈이 많은지 그런 걸 파악하는 건데, 상태를 파악하는 건 또 세 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거지, 그거를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집에는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집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다음에 뭐 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장에 돈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자산인 거죠. 자산 가지고 파악하는데 자산만 가지고 파악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요? 부채이죠. 내가 빌린 거, 갚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은 부채라고 부릅니다. 자산과 부채가 또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러면 실제 나의 진짜 자산,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내가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통장과 차와 이런 자산을 다 합쳤더니 10억이야. 그런데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4억이다. 빚이. 그러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에 갚을 게 4억이니까 실제 내 자산, 그 실제 내 자산을 우리가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그죠? 그럼 얼마인가요? 그러면 6억이겠죠? 그렇게 그 6억을 뭐라고 부르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또 한 가지, 자산은 뭐예요? 부채를 마이너스로 옮기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죠. 요 공식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회계 용어가 다 한자, 대부분 다 한자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좀 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상매출금, 어렵죠. 외상매입금. 이거는 외상매출금은 내가 매출하고 받을 돈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매입하면서 내가 사고서 갚을 돈이죠. 외상값 줄 돈이죠. 사는 걸 우리가 매입, 파는 거를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음이라고 있는데, 어음도 받을 어음이 있고 지급 어음이 있어요. 받을 어음은 내가 받을 거고, 지급 어음은 줄 거겠죠. 돈을 빌려준 거를 대여금이라고 부르고, 돈을 빌린 거를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계약금 미리 준 거를 선급금, 계약금 받은 거를 선수금, 아직 안 받은 돈을 미수금, 아직 안 준 돈을 미지급금, 내가 빌리면서 맡긴 돈을 임차보증금, 건물 같은 거 빌려주면서 받아놓은 보증금을 임대보증금. 어때요?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 이런 용어들을 아는 것, 그것만 알면 일단 여러분들 회계에서 1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자꾸 이해하고 써보고 친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회계 용어가 더 어려운 거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매출채권 처분 손익,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희,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 자, 이런 말들이 어렵죠, 그죠? 이런 말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알 필요 없이 이런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진다는 거죠. 요거 어려우니까 요것만 여러분들 알면 되겠다는 거예요. 회계 보통은 2급이 기초인데 1급까지 올라가면은 더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약간 머리가 약간 쥐나죠? 자, 이거 나중에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저걸 알면 되겠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주식 할인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되게 어려운 말들이 있구나. 그런 용어들을 익혀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자, 내가 그런 용어들 이제 하나씩 익히지 뭐까지 거. 요게 나와 있는 요런 용어만 일단 알아도 여러분들 회계 용어의 한 반 가까이 많은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어려운 회계 용어를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회계 용어를 평소에 잘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웁니까? 영어 단어 써보고 말해보고 발음해보고 또 문장에서 사용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계 단어도 회계 용어도 자꾸 읽어보고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사용해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 오늘 매출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죠. 매출이 뭡니까? 내가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100그릇 팔았는데 그게 100만 원치다. 그러면 100만 원이 바로 매출인 거예요. 매출 금액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용어들을 써보는 거죠. 집에서는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 차입금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차입금이 뭡니까? 차입금은 내가 은행에서 우리 집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 대출금을 말하는 겁니다. 대출금이라는 말 대신에 차입금, 빌려준 돈 대신에 대여금 이런 식으로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봄으로써 여러분들 그 용어들을 잘 친숙해질 수 있겠죠. 이런 용어들이면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이런 말들인데 이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뉴스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용어들을 뉴스 읽으면서도 이런 용어들을 익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거는 복리후생비는 종업원들에 쓴 비용을 말하는 거고 접대비는 거래처한테 준 걸 말합니다. 차량 유지비는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 뭐 주유한 거라든지 엔진오일 간 거라든지 이런 거 세차한 거 이런 부분이 차량 유지비고 출장 가면서 쓴 돈을 여비유통비 이렇게 회계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평소에 자꾸 써보면 그런 용어들에 익숙해지겠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자산이나 부채 중에서는 뭐 통장에 들어있는 보통 예금 빌려준 거는 대여금 건물 차입금 아까 봤던 순자산 자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량 운반구, 차나 아니면 건물이나 기기장치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이라고 부르고 차는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을 내역연수 쓴 다음에 차의 그 자산의 가치를 잔존가액,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장부가액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이런 용어들을 자꾸만 자꾸 써보는 거죠. 아빠 우리 집 차량 운반구에 내역연수가 얼마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 자동차는 몇 년 쓸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회계를 자꾸만 용어를 가지고 활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회계 실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친해져야 되죠. 숫자. 회계는 수학은 아니지만 숫자와 친숙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배우는 거는 100만 원 단위 정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 기업의 재무정보, 회계정보를 파악할 때는 숫자가 더 커지거든요. 그 큰 숫자가 나오니까 괜히 막 쫄고 어려워지는데 그런 큰 숫자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컴마를 잘 알아야 됩니다. 컴마는 어떻게 쓰죠? 우리가 0, 3개마다 컴마를 찍습니다. 회계에서는 0, 3개마다 컴마를 찍죠. 이렇게 또 0, 3개 쓰고 컴마 찍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쓰려면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툭 써야 되는데 그건 힘들죠. 뭐예요? 첫 번째 1, 10, 100 그다음에 뭐죠? 1000이라고. 그렇죠. 첫 번째 컴마 앞에 숫자는 1000원, 1000. 그다음에 1000 그다음 뭐예요? 만, 10만, 100만이죠. 두 번째 컴마 앞에는 100만. 그죠? 그다음에 뭐죠? 100만, 1000만, 억이죠. 그다음 뭐예요? 10억.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10억 다음에 100억, 1000억 뭐예요? 조. 여러분들 컴마를 알았으면 이제 외워야 됩니다. 뭐예요? 제일 첫 번째는 1000, 그 다음 100만, 10억, 조. 외웠습니까? 1000, 100만, 10억, 조.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익혀야 되는 거죠. 이제 억지로 친해지기 위해서 외우라는 겁니다. 컴마 찍을 때마다 1000, 100만, 10억, 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00만은 뭐야? 100만은 컴마 두 개 앞자리 숫자 100만인 거죠. 그죠? 100만. 그 다음에 10억은 뭐야? 10억은 컴마가 3개. 그죠? 3개에 있는 앞자리 수가 10억입니다. 컴마 두 개 앞 숫자는 뭐라고? 100만. 그죠? 100만 단위로. 여러분들 일단 100만과 친해져야 된다. 100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컴마 두 개 있죠? 컴마 두 개 앞에 1이 뭐라고 이게? 100만입니다. 컴마 두 개 앞에는 뭐라고? 100만. 이거 그냥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컴마 두 개네? 100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마 두 개인데 10이 뭐죠? 10백만이죠.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거는 100만, 1000만. 이때부터는 컴마 두 개 모르면 친해질 때까지는 세도 괜찮습니다. 이게 100만이랬지? 100만, 1000만. 그러면 이거 1000만이네. 이렇게. 나중에는 보면 10, 100만 이렇게 1000만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100, 100만. 그러니까 100, 100만이죠. 100만은 뭐야? 100만, 1000만, 억. 아, 100, 100만이 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23, 2개. 이건 뭐야? 이게 100만, 이게 1000만이 있죠? 그러니까 2300만. 이런 식으로. 이게 100만, 1000만, 10억, 2300만. 이건 뭘까요? 모르면 알 때까지는 그때부터는 세도 괜찮습니다. 6이 뭐야? 6자가 이게 100만, 그 다음에 1000만, 억. 그죠? 100만, 1000만 억이니까 얼마야? 1억 2600만 원. 이렇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00만 단위를 익숙해지자 하는 겁니다. 네, 컴마 3개 앞에 숫자는 뭐예요? 10억이죠. 컴마 3개 앞에 10억이라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컴마가 3개구나. 그 앞에 1이면 이거는 10억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억, 컴마 3개 앞에 이게 10억이고 컴마 10억 앞에 10이 있으면 뭘까요? 이게 10억이니까 10억 다음에 100억이죠. 그래서 이거는 10억은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40억은 뭘까요? 그러니까 5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6이 10억이니까 10억, 100억. 그럼 뭐예요? 564억이 되는 겁니다. 56.40억은 564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컴마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뭐예요? 이거는 1조죠. 1조. 1조는 뭐예요? 10억 다음에 1010억이니까 1000에 10억이 바로 1조입니다. 1조. 그래서 이게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1010억은 1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라고 우리가 수익과 비용과 이익 이랬죠. 아까 성과를 파악하는 거. 그 파악하는 그런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그 기업의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3분기 누적 매출은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일까요? 이게 연결 손익계산서라고 써 있고 52기라고 되어 있는데 3분기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죠. 이게 3분기죠. 3분기인데 여기 매출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위를 봐야 돼. 단위를 숫자에서는 이게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컴마가 2개 있다는 얘기네. 그죠? 2개인데 여기 또 앞에 컴마 있습니다. 3개, 4개. 4개면 얼마예요? 4개면 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2020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수익을 매출액 부릅니다. 매출액은 얼마다? 175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175조 2554억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하죠. 175조구나.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175조 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작년은 어땠어요? 2015 51기 3분기는 어땠습니까? 170조였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170조였는데 175천억이죠. 정확하게는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 올해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175조 2천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떤가요? 영업이익은 딱 보면 아주 이제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20조였습니다. 그죠? 올해는 얼마인가요? 26조네요. 20에서 26조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숫자를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면은 회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도 어렵고 용어도 힘들고 숫자에 친해지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회계를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회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계가 왜 배워야 되는지, 회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회계는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숫자라 아까 어려워했는데 그 숫자는 그냥 회계하는 사람만 알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신문을 보든 주식 투자를 하든 뭐 뉴스를 보든 간에 언제든 간에 회계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175조라는 거, 매출이 175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의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회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배우니까. 그리고 사회생활,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영 잘 알아야 되는데 영을 잘못 쓰면 뭐 연습을 자꾸 해야 되지 실수로 영 하나 잘못 붙이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죠.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숫자를 익숙해지는 거는 뭐 내가 회계를 안 하더라도 뭐 딴 거 하더라도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회계 배우면서 숫자에 친해지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숫자는 꼭
잘 알고 친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 용어가 어렵다는데 그 용어는 회사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 일반적인 언어예요. 회사에서 쓰는 일반적인 말하는 거죠. 뭐 매출, 원가, 차입, 대출, 상환, 대여 이런 것인데 이런 게 뭐 회계하는 사람만 쓰는 말이 아니고 누구나 쓰는 말이라는 거죠. 어디서?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래서 직장에서 사용하는 말을, 언어를, 용어를 지금 배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회계란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175조 원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는 회계 정보는 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회계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를 멀리해서는 힘들고 하다못해 비서만 하더라도 비서업무는 순수 비서업무만 하더라도 임원실에서 혹은 임원이 사용한 비용 처리는 다 비서가 해야 됩니다. 즉 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쓴 거, 뭐 받은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다 회계가 비서가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회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는 꼭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고 그랬죠. 아까 봤듯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175조죠. 여러분들 벌써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한 가지를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한 거예요. 삼성전자? 그 기업 3분기 매출이 175원이던데 175조던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게 그 기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수단인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서는 특히 경영자를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과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뭘로 파악한다? 회계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회계 지식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가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누구나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략한다면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회계가 정말 어려워. 난 회계 때문에 못하겠어. 회계 때문에 나 비서과 자퇴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계가 너무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기본 종만 해라. 아주 쉬운 거죠. 회계 이급 정도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진 않지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회계 2급 정도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은 안 해도 좋습니다. 너무 어렵다면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해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익혀뒀으면 좋겠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모두 회계에 지지 말고 회계에 친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회계와 친숙한 비서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자신을 회계가 강한 비서로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송담대학교 비서경영과에서 여러분한테 회계를 좀 더 회계와 친해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